밀려가라! 이제 열흘 후면 동대문 공공주택 발표 5년 동안 이렇게 우리 일방을 서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사랑은 빈번하도 이렇게 부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본은 따르는 겁니까? 이야기 날아가겠어! 이러는 겁니까? 겨울이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탄핵 광장에 동자동 주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동자동에서 왔습니다. 함께 떡을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직접 쓴 이 문장이 적힌 떡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광장은 단지 정권 하나를 바꾸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죠. 저마다의 아픔과 결핍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인 광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쫓겨난 이들이, 병든 몸을 끌고 나온 이들이 서로의 삶을 끌어안으며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외친 광장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동자동 주민들과 함께 단지 새로운 정부 그 하나가 아니라 부동산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주거가 권리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도록 최초의 발표로부터 5년이 되도록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특히 정부는 153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이 시간 앞에 책임지고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와대에 온 이유입니다. 집은 생명이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반드시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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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발언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신 스님께서 투쟁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신입니다. 이곳은 청와대 앞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노동자들도 야단입니다. 공공농성을 60일, 600일, 300일 이상을 했던 노동자들이 한가닥 기대했던 곳이 이곳 청와대였지만 여지껏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 정부, 내란 청산 정부에게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 약속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쪽방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공간 하나도 보장해주는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그러는 사이 강남의 집값은 50억, 100억도 모자라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꿈속에
반대 이야기 같습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주거 공간이 안정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비와 추위를 피할 곳 공간이라도 있어야 밥을 해먹고 다리라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말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부자들 눈치 보는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동자동 쪽판촌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쪽방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눈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목소리가 적다고 외면하는 대통령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의 박상훈 신부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영정 모시고 오다가 약간 놀랐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영정이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연세하고 그다음에 사인 최장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는 내내 좀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 이름도 모르지만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정을 들었던 그분은 아마도 아주 오랜 세월 가족들하고 절연돼 살았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병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고립돼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 남은 동자동 주거 이 지상에 방 한 칸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님이 저도 그랬지만 조금만 더 사실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머니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거든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발병되고 암 진단이 나온 지 1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염원하고 또 돌봐주고 그렇게 좀 지내시다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그 방 하나 얻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나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하나 남은 지푸라기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또 내가 좀 어렵게 좀 구할 수 있는 거 좀 도움을 줘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공공성 그러면은 근데 지금 150분이 넘는 분들이 그 공공성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사셨을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또 인간다운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공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모두 개인이지만 개인만 가지고는 우리 삶의 전체성, 총체성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인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인간이고 공공성 안에 살면서 사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불가분이고 같이 가야지 우리가 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공공이 도와줘야 됩니다. 좀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왜 이것을 방치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아까 어떤 분이 발언하시다가 쪽방촌의 그 삶을 설명을 하시면서 여름에는 뭐 벌레가 우두둑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거 뭐 맞습니다. 여름에. 예. 근데 제가 동자동 쪽방촌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면서 본 건데 지금도 있어요. 벌레가, 바퀴벌레가. 그것도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 바퀴벌레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럴까? 진화한 것 같아요. 바퀴벌레들이, 뭔가 벌레들이.
진화해서 겨울에도 살아남고 냉장고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예,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이 벌레들이. 그런데 벌레들만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진화했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주민분들,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우리들도 공공의 선을 향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쟁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 시민들,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와서 진화된 이 상태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개를 안 했는데요. 오늘 쪽방을 형상화한 무대 멋지죠? 멋지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좀 망설여지는데요. 한평 쪽방을 너네도 봐라 하고 저희 쪽방 주민들과 함께 이 뭐 홈리스 추모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만들고는 하는데요. 이걸 만들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해요. 이거 봐라, 엄청 열악하지? 약간 이러면서 쪽방 주민들이 항상 만들곤 하거든요. 이거 봐라, 진짜 좁다? 야, 이런 데서 우리는 산다?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만들곤 하는데 이런 쪽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광장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공공주택 사업 촉구 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한마디 남겨주신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씩 붙여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쪽방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에 제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행정은 느린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소유주의, 건물주들의 그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말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뭉개는 동안 이 소중한 삶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이 마음들을 모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불안했는데요. 저희가 공공주택 사업 이 영정 행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많이 든든합니다. 이 든든함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목소리들을 모아서 올해 안에 반드시 지구지정 이뤄낼 수 있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진을 하면서 153개의 영정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그동안 돌아가신 생명들의 무게가 정말로 참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는 목마름으로 공공개발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동자동 주민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세입자들이 주요하게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미뤄지고 있는 이 동자동의 공공개발과 참 닮아있는 장면을 활동하다가 자주 마주하는데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이 요구는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인근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에 부딪혀서 쉽게 묵살됩니다. 또 동네의 빈집을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해당 주택이 들어오면 동네의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교통이 혼잡해진다, 학급 과밀화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특정 연령인 사람, 어떤 소득이 적은 사람 혹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거주가 자신의 주거 환경을 해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실제로 이런 민원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미뤘습니다. 세입자, 빈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방식을 모두 이용한 그런 혐오였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는 청년 안심주택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창문이 절반으로 쪼개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와 시행사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파트를 향해 있는 창문의 절반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임대주택 혐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내용, 청년들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라는 억측이었지만 공공은 이를 문제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이 맞닥뜨린 이 혐오의 거풀을 벗겨보면 그곳에는 동자동 주민들이 5년째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입주를 했어야 하는 동자동 공공개발,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까? 토지와 쪽방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이 주도하는 민간개발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그리고 사업 주체인 공기관이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년도 7월에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다라며 대놓고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건물주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할 발언입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연휴가 다가오면은 동자동을 방문해서 동자동 주민들이 매번 항의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수단으로 집을 호명하는 신화는 우리 모두의 집을 차례대로 휘감아 갑니다. 어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멈춰진 쪽방촌을, 오늘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오랫동안 정비되고 있지 않은 저층 주거지를, 내일은 기숙사나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이 지어지기라고 결정된 동네를 덮칩니다. 이 신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집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의 집으로 함께 연대하지 않는다면 소유하지 않음, 그리고 빈곤, 소수자성을 이유로 살자리를 빼앗는 차별의 기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동자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동자동 주민들의 집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각지대 없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공이 자본의 눈치를 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목숨이 쓰러졌습니까? 집 때문에 죽고 집 때문에 다치는 이 생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들으십시오. 지체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은 대책 없이 낡아가는 건물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쪽방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임대료를 멀쩡히 받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쪽방에서마저 내쫓기는 위기에 놓인 주민들도 있습니다. 동자동 주민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공공개발 사업,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개발 이익 말고 주거권을 선택하라! 우리 노동장애인 야학은 매년 12월 중진날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힐리스 추무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역 앞에 놓인 수백 여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 현장과 거제에서 함께 했을 동지들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미안함과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5일 정부가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큰 기대와 안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밝혀졌을 뿐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대통령이 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들었어도 어떤 진전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약 없는 정부의 약속과 소유주들의 선회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쪽방에서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명령을 들고 7가지 왔던 193명 주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속히 종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지들 쪽방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 장애가 있는 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를 위해 우리 장애인 운동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연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네, 발언 감사합니다. 집다운 집,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연대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발언은 사실 준비된 발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하실 분들은 발언을 하실지 아마 모르실 건데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동자동 주민분들의 즉석 발언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이렇게 동자동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연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공공개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처음에 뭐 하나 더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사람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집에 한번 가보세요. 겨울에 좀 난방 좀 조금만 더 틀면은 주인들이만 막 뭐라 하지. 우리도 공공개발 빨리 돼서 우리도 친구들 오면 커피도 한 잔 주시고 이렇게 같이 마시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는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도 힘차게 한번 살고 싶어서 이렇게 공공개발 때문에 이렇게 홈리스 여러분 연대와 우리 혼의 식구와 우리 저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도 이렇게 와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장애자님도 모두 이렇게 와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홈리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그리고 추워도 조금만 참으시고 공공개발 되면은 우리는 힘차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개발 빨리 추진해라 추진! 감사합니다. 네, 벼락 같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이 정말 느껴지시죠?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세상을 떠나고 이 마을을 떠나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정말 느끼셨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공감이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투쟁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죽은 자들의 원망, 산 자들의 소망,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 지금 당장 시행하라! 2021년 2월 5일 정부는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 이동하지 않는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공공주택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임시 위주화 공공주택을 착공하기로 하였다. 올해 2026년은 당초 계획이 공공주택 입주를 목표로 한 시기다. 그러나 현실은 이쯤이네커녕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 부지의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이 정리된 것과 달라 정부는 소유주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조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23년 10월에는 실거주 비율이 18.7%에서 불과한 소유주들의 부동산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보상하기로 공공주택 특별 계획법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2026년 1월 15일에는 소유주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공공주택 사업 발표 이전에도 해당 지역 재개발의 건축을 높이 계획을 완화하는 등 소유주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는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소유주들의 끝없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갈구하며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쪽방촌 등 주거 취약 대책 해소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쪽방촌 공공주택을 공약하였다. 작년 5월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동자동 쪽방 지역에서 열린 정책 제안식을 통해 공공에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 정부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부의 약속이 지연되는 사이 주민들은 펼치는 쪽방 건물에서 폭염과 혹한에도 실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한 2021년 2월 5일 이후 현재까지 돌아가신 주민의 수만
153명에 이른다. 높은 사방열 표와 같은 고지 환경으로 8,000명이 1,000여 명에 달렸던 쪽방 주민의 수는 8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공공주택 사업의 기여는 쪽방 주민들에게 죽음의 시간이자 경고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동자동 쪽방 주민과 연대의 주민들은 공공사업을 기다리다 산을 나가는 동자동 쪽방 주민 153명이 경찰을 들고 이거 중대를 우리가 영화는 공공연대 싶어서는 관계 동자동 쪽방 주민만을 위한 공공대가 아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쪽방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가 개발이니까 부동산 권리와 소득에 우리 모두의 주거권을 해당시키는 일이라 땅분석하느라 보고 싶고 비지런이가 공공의 책임을 공공인부의 주택의 상과 공공세를 지켜놓고 선정하기를 증명하는 일이라 더 이상의 죽음을 주장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공자동 주택이고 한가를 맞춰 당장 지키라. 죽은 자들의 오만 공자동 적당한 공공주택 적법규를 당사자의 일도 빨리 와라! 컨이 되냐? 해마다